자,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총알 파편 효과, 그 다음에 폭파 효과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전처리기라는 게 있어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전처리기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타워 디펜스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타워 디펜스는 마우스나 이런 거 이동이 되잖아요. 키보드가 있고. 근데 저기 VR 우리 카드보드는 입력하는 컨트롤러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플랫폼별로 구분해서 빌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령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구현해라 라고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 자, 그걸 전처리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미션을 하나 할 건데, 카메라 중심에서 큐브를 발사해서 큐브들을 쌓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얘를 카드보드로 빌드 하는 거. 자세한 거는 뭐 세 번째 미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혹시 그 유니티 이렇게 키게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잖아요, 유니티가. 그래서 보통 유니티를 이렇게 실행도 하지만 더블 클릭해서 단축키를 먹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유니티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하단에 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속성 들어가 보시면 여기 지금 바로가기 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없음 돼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하나 그냥 아무거나 지정해 주면 되는데, 컨트롤 알트 하고 저는 U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니티니까.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다시요. 컨트롤 알트 U.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보면 밑에 적용 컨트롤 알트 U 이렇게 눌러보시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계속 확인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바로가기 키에 지금 유니티 아이콘에 바로가기가 적용이 된 거예요. 바탕화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U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안 되냐? 잠깐만요. 컨트롤 알트 U 통째로 있나? 관리 잘 안했네. 잠깐만요. 컨트롤 알트 U. 잠시만요. 시스템이 안 보지. 다른 거 지정해보고. 자, 여러분들은 관리자 권한 있나요? 혹시? 이렇게 지정하면 관리자 권한이 없다 나오는데.
관리자로 지금 어떻게 안 들어가져 있어가지고 지정이 안 되네. 지정돼요? 혹시 안 열려요? 열린 분들 있고.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크롬. 좀 되신 분들은 바로가기 키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 PC가 지금 관리자로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유니티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자, VR 타워 디펜스. 자, 어제 한 거 잠깐 플레이 해보면, 자, 스판 포인트 지정한 데에서 그 적들이 이렇게 날라오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한 명씩 제거되죠. 어제 여기까지 했죠. 자, 하는데 지금 총알을 발사해도 지금 총알이 발사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총알 발사 효과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다시 플레이를 끄고. 자, 그 소품실 보면 이펙7하고 있습니다. 여기 SL의 워크샵 폴더 밑에, 자, 이펙7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총알 파편 효과가 스톤 블랙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 이 녀석을 잠깐 이쪽으로, 하이어르키 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폭파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막 총알을 쏘게 되면 한 방에 여러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여러 번 쏘면 이쪽에서 연출되고 저쪽에서 연출돼야 되니까 되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구현하려면 사실 얘를 소금실로 보내놓고 소금실에 있는 김군한테 매번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만들어서 복제품을 만들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잠깐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잠깐 보일 건데요. 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잠깐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에는 좀 약간 자원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번 클릭하면 여기 있는 게 제거되고 다시 이쪽으로 플레이만 시키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소금실로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플레이만 하면 바로 한 방에 연출되고 꺼지는 형태,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작을 할 거고요. 해서 얘는 지금 소금실로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레고 블럭이, 자, 위에 트랜스폼이 있고요. 밑에 보니까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전에 FPS 수업 받을 때는 아마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이게 뭐죠? 얘가 여기 뭔가가 여기가 이쪽으로 촬영장으로 보내지게 되면 자동으로 파티클을 연출해라 가 플레이 온 어웨이크예요. 근데 아마 FPS 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체크를 해놓고 연출을 했을 거예요, 수업 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아예 스크립트 단에서 대본에서 얘를 키고 끄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get 컴포넌트에서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 얻어온 다음에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뭔가 기능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호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출되는, 그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 봤더니 마찬가지 오디오 소스에 리플이라는 사운드 클립이라는 게 이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뒤에 클립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클립. 제가 원본 파일, 데이터의 원본 파일을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에 리플이라는 사운드가 지금 미리 들어가 있고요. 좀 내려봤더니 플레이 온 얘도 어웨이크가 역시 비활성화되어 있죠.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도 역시 get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를 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해당되는 플레이 관련된 거를 기능을 호출해주면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FPS나 이쪽까지 수업을 했을 때는 얘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놓고 연출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대본에서 직접 불러서 한번 연출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스폰 해놓고요. 어제 건 대본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우리 총알을 쏘는 시점에서 뭔가 연출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 레이를 쐈고 그 시점에서 총알이 부딪혔을 때 저 파티클 효과가 나면 파견이 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건이라는 건 스크립트를 연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잠깐 보세요. 제가 총알 카펜 효과를 올려도 플레이를 해보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실제 그냥 안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파티클 시스템에 있는 플레이,
보세요. 플레인 어웨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한번 잠깐 켜볼게요. 제가 키지 마시고요. 자, 켜본 상태에서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아마 뭔가 터지게 될 거예요. 보세요. 시작. 아이고, 순간 지나갔다. 여기서 보이시죠? 여기는. 다시요. 시작. 보면 여기서 자동으로 팍 터지죠? 이쪽에서.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끄게 되면 처음부터 연출은 되는 게 아니에요. 플레이를 해봐도 얘는 안 터지죠? 그래서 얘가 터지게끔 하려면 건 스크립트에서 쟤를 얻어온 다음에 해당 파티클 시스템, 얘가 갖고 있는 파티클 시스템을 얻어와서 거기서 플레이를 해주는 형태로 하시면 돼요. 자, 건 스크립트 열었으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현재 촬영장에 있는 파편 효과를 가져오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파편 효과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자, 촬영장에 있는 파편 효과를 가져올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외부에서 연결해서 가져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촬영장에 있는 오브젝트를 얻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쳐줄게. 여기까지 뭐? 네? 뭐야? 네, 찾아라. 파인드에서 이 오브젝트 이름을, 이 오브젝트 있죠? stone.blade impact라는 거를 줘주게 되면 얘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여기는 오브젝트 이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첫 번째 방법으로 가져올게요. 자, public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파편이 뭐지? 이름이? 블랙 임팩트라고 할게요. 블랙 임팩트. 자,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위에 보면 뭔가가 저장할 거리가 있다고 별표가 생겼죠? 그럴 때는 컨트롤 S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밖에 나가보면요. 타워 밑에, 우리 카메라 밑에 건이 있잖아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밑에를 보시면, 자, 다시요. 타워 밑에 메인 카메라. 어제 건을 메인 카메라에 달았잖아요. 그렇죠?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하단을 쭉 내려보시면 건 스크립트가 있죠. 그러면 방금 여기에 그 외부에서 연결하게끔 우리가 지정한 것들이 나와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소품실에서 가져올 때는 제가 항상 뒤에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 했죠? 이건 샘플이야 라는 이름으로 뭐 이름 붙인다 그랬잖아요. 팩토리라는 이름을 항상 붙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뒤에 팩토리라고 우리가 적어주게 되면 얘는 소품실에서 갖고 온 복제품을 넣어줄 거야 라는 게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연결하게 될 거고,
팩토리얼이 없을 때는 얘는 촬영장에서 가져와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때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재 여기 뒤에 팩토리라는 이름을 제가 안 붙였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경우 팩토리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하면, 코딩 습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팩토리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얘는 소품실에서 갖고 와서 김군한테 부탁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안에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본인이 규칙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매번 똑같이 이렇게 블렛 임팩트, 소품실에서 가져와도 블렛 임팩트라고 적어 놓게 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여기 있는 녀석을 붙여야 될지 아니면 여기 임팩트에 있는 스톤 얘를 붙여야 될지 헷갈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불러드릴 거, 촬영장에 있는 녀석을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제가 얘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get component에서 얻어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동작을 안 해요. 에러가 나. 왜 그러냐면 얘는 소품실에 있는 애기 때문에 촬영장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get component 하게 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없는 애야 얘는. 촬영장에 get component라는 거는 촬영장에 이런 살아있는 녀석에 얘를 얻는 함수예요. 소품실에 있는 소품 갖다가 얻는 함수는 아니라고요. 기능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끄는 것도 한번 이따가 테스트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본인도 못 찾아. 자기가 뭘 실수했는지. 그래서 자 현재 이 상태로 되어 있을 건데, 자 번에 블랙 임팩트라고 이게 넌 게임 오브젝트로 되어 있죠.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얘 스톤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연결해 줄게요. 자 중요해요. 촬영장에 있는 젤을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 지금 현재 촬영장에 있는 얘를 의미하는 거고, 자 한번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다시 클릭해 보면 위에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위에 트랜스폼이랑 파티클 시스템, 그 다음에 오디오 소스로 구성된 하나의 그거잖아요. 오브젝트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파티클 시스템 우리가 얻어야 돼. 자 얻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자 아까도 확인 드렸다시피 파티클 시스템에 지금 얘가 꺼 있잖아요. 플레이 원 어웨이가 꺼져 있어. 얘를 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얻어와야 돼요. 파티클 시스템에. 그러면 어떻게 얻어오느냐, get component 하고 어떤 거 얻어야 돼요? 파티클 시스템 get 앞에 파티클 시스템 ps 하고 이렇게 얻으면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얘는 지역이니까 스타트 안에서만 허용되니까 얘를 대한민국 쪽으로 잠깐 뺄게요. 이렇게 자, 빼놓고 여기서는 그냥 변수만 이렇게 할당해주면 들어오겠죠. 이게 지금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코드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네? 여기요? 여기서 대한민국 쪽으로 올렸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일까요? 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 밑에서 하면 돼요. 지금 굉장히 큰 실수예요. 이거 get 컴포넌트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얘가 get 컴포넌트 하게 되면 누구 거예요? 누구 거를 갖고 와요? 얘 스크립트가 지금 뭐예요? 건이죠. 그러면 건은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카메라. 카메라에 지금 파티클 시스템이 붙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현재 건 스크립트가 붙어 있는 그 게임 오브젝트에 그 레고 블록을 얻어오는 함수인데 걔한테는 지금 현재 파티클 시스템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녀석의 파티클 시스템을 얻어야 돼요? 위에서 받아온 볼렛 임팩트에 get 컴포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서 이 앞에 이게 빠진 거예요. 볼렛 임팩트 점 이렇게 묻어놨네. 이 오브젝트에 get 컴포넌트를 해줘야 이게 맞는 거죠. 여기 이해됐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현재 볼렛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녀석의 get 컴포넌트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얻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거 그냥 확인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코딩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코딩할 때가 많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 확인을 좀 문제가 있어 그럴 땐 프린트 한번 찍어보면 돼요. 프린트 하고 ps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지금 위에 문장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잘못됐어요. 건에 있는 레고 블럭이에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ps를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플레이. 뭔가 제가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프린트 찍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체 내가 갖고 있는 그 대본들 있죠? 대본들 중에서 내가 특정 영역의 어떤 이걸 찾고 싶을 때, 자, 프린트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주게 되면 이 밑에 전체 솔루션에서 이 문장을 찾게 돼요. 컨트롤 시프트 F. 자,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프린트 케이스 눌러놓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 하게 되면 찾는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선택 블록이냐 드래그된 영역 안에서 찾을 거냐 뭐 모든 열려있는 문서에서 찾을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디폴트로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솔루션이라고 나와요. 해놓고 나서 모두 찾기 해보면 이게 주르륵 떠요. 현재 그게 문장이 쓰여있는 데가. 그래서 방금은 내가 필요한 데 이렇게 지워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 자, 뭐라고 시키나요? 널 가져올 수 없다. 비어있다는 의미예요. 그쵸? 못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왜냐면 없으니까. 놈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앞에 볼렛 임팩트 점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 한번 해볼게요. PS를 제대로 갖고 오는지.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보면
플레이 해보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스톤 블랙 임팩트라고 나오죠. 이게 값이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 파티클 시스템을 받아왔다. 그렇죠? 자 보시면 유니티에 있는 파티클 시스템을 이렇게 얘가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자, 다시. 자, 이 상태면은 이제 파티클 시스템을 얻어왔어요. 이제 얘를 연출할 건데, 자, 어디서 연출하면 될까요? 총알을 쏘고 터져야 되겠죠. 총알을 쏘는 데가 어디예요? 파이어 1 여기겠죠. 드론이 안 맞더라도 파편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바닥을 맞았더라도. 그래서 이 위에다가 파이어 1에다 여기다가 블랙 임팩트 하고 플레이 블랙 이펙트 점 해보면 아니다 하나 됐다. 블랙 이펙트가 아니라 PS겠죠. 여기서 파티클을 얻었으니까 PS 점 해보면 P라고 눌러보면 밑에 플레이라고 있을 거예요. 플레이 있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호출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플레이가 돼요. 근데 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냥 바로 플레이를 해버리면 기존에 만약에 제가 연타로 쳤을 때 소리가 재생되고 있는 수도 있잖아요. 이전 게 소리가 재생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또 플레이를 하게 되니까 위에다가 일단 스탑이라는 명령을 하나 주는 게 좋아요. 스탑. 기존에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 일단 끄고 다시 플레이를 시키자. 기존에 파티클 연출이 되고 있으면 멈추고 다시 시작해라요. 자, 한번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플레이 한번 해보면 자, 위치를 안 잡아줬구나. 위에 보시면 아직 위치는 안 잡아줬기 때문에 위치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쪽 작업장 보시면 파티클은 어떻게 돼요? 연출은 되죠? 클릭할 때마다 되죠? 자, 일단 위치는 안 잡아줘서 저 멀리에서 지금 조그맣게 화면이 튀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네? 맨 위에? 여기요? 플레이 온 워크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한 번만 플레이를 하겠다예요. 근데 우리는 플레이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재사용하고 싶을 때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때는 왜 플레이 온 와이프에서 했냐면 아마 소품실에서 총알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인스턴트 에이스로 복제품 만드는 애를 갖다가 얘를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플레이 온 와이프에서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 디스트로이 했을 거예요. 제거를 바로 했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서 소리 나고 얘를 없애버렸으니까 총알에서 그게 필요 없던 거고, 지금은 뭐냐면 얘를 갖다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화면에 촬영장에 있는 한 녀석을 갖다가 플레이 되고 있으면 얘를 중단시키고 다시 재생하기 때문에 하나가 지금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쪽에서 제가 연타를 치더라도 되게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기존에 연출되는 게 끊기고 다시 플레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플레이 온 와이프를 쓰는 게 아니라 플레이를 쓰는 거예요. 스탑 시키고 플레이하고. 카세트 테이프 누를 때 이거랑 똑같은 거죠. 계속 스톱하고. 카세트 테이프라면 참 요새 애들은 못 알아듣잖아. 옷을 입었어요? 그쵸, 옛날에 막 계곡 놀러 가도 막 2만 원도 들고 가면 뭐 사람들. 지금 민폐죠, 놀려면. 자, 플레이는 됐으면 지금 위치 정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치 정보를 잡아줄 건데, 위치는 자, 위에 블렛 임팩트 오브젝트에 뭐예요? 트랜스폼의 포지션이겠죠, 당연히. 포지션. 자, 주석을 하나 걸어줄게요, 밑에. 그리고 얘는 시작하고, 자, 여기다가 자, 합평 오브젝트 위치를 지정해주자. 그래서 합평 오브젝트는 블렛 임팩트 점 위치 정보니까 트랜스폼 안에 있는 포지션이겠죠. 자, 포지션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냐면 위에서 히트 맞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다고 했죠. 히트 인포 위에서 레이켓을 쐈을 때 맞는 부분에 대한 위치 정보는 얘가 갖고 있어요. 위치 정보 내지 어떤 게 맞았는지 히트 인포가 갖고 있는데, 얘의 이 녀석의 히트 인포 이렇게 쳐보면요, 히트 인포 점 쳐보면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바로 없어. 게임 오브젝트가 바로 여기 없죠? 찾아보면 없어요. 자, 어디 들어가 있냐면 트랜스폼 안에 있어요. 희한하게 트랜스폼 안에 점 눌러보면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게임 오브젝트 필요 없이 트랜스폼의 포지션에도 해당 위치를 얻어올 수 있어요. 자, 부딪힌 우리가 레일을 쏴서 맞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데, 위에서 시선이 어딘가에 부딪혔으면 툴가 돼서 안에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위치에 대한 정보는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위치가 해당 트랜스폼의 위치가 있대요. 일단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써보면 조금 이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실 때 자, 연출이 되죠? 다시요. 연출이 될 건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맞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을 찍게 되면 안 나타날 거예요. 잘 안 나타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런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얘를 나타내. 가운데. 얘 가운데 있죠. 우리 보통 포지션이라고 하면 얘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얘를 뱉어주는 건데 실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맞추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맞출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맞출 수도 있고요. 해서 트랜스폼 포지션으로 받아오게 되면 나타내는 게 얘라서 얘가 따로 있어요. 얘가 뭐냐면 방금 이묘쌤이 얘기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히트인퍼에 보면 여기에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데 직접 하는 오브젝트 안에서도 맞는 위치를 나타내죠. 아까 그 트랜스폼의 포지션은 정센터 위치를 나타내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자, 나올 건데 어우 곁에서 버벅거리죠. 잠깐 순간 방심했더니 다시 하고 플레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위치에 나오죠? 이렇게 섬세하게 가도 해당 부분에 그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유니티에서는 이거죠. 제 위치 정보가 트랜스폼이 배꼽에 있는데 이런 데도 맞을 수 있잖아요. 총 맞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는 포지션을 하면 여기만 배꼽만 나와요. 근데 포인트는 이런 데, 그 옆에. 자, 다 따라오셨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게 지형을 보면 지금 지형이 어때요? 판판한 게 아니죠? 판판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막 이런 지형이 있고, 이렇게 굴곡져 있어. 이렇게 산이요. 그죠? 했는데 이 상태에서 파티클을 연출하게 되면 제가 총을 이렇게 딱 쐈을 때 지금 이렇게 터질 거예요. 위에요. 이렇게 터져요. 무조건 위로. 파티클이 지금 위를 보고 있으니까 무조건 위로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군대 가본 사람은 아는데 총을 쏘면 파편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터요. 맞은 부분을. 이게 맞잖아요. 해당되는 면을 중심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터주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근데 현재는 무조건 위로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방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노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말. 자, 히트인포에 보면 노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노말이 뭐냐면 현재 맞은 그 지점에 면이 바라보는 방향 있죠. 이 방향을 갖다 뱉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파티클 이 녀석의 이 위 방향이 뭐예요? 이게 위 방향이 뭐예요? 얘가 라이트, 포워드, 위는 뭐예요? 업. 네. 업 방향으로 얘를 얘의 노말 이 방향을 갖다 넣어주게 되면 이 방향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해볼게요.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주고. 자, 블렛에 있는 머리 방향, 업 방향을 이만하게 넣어. 자, 블렛 임팩트의 업 방향, 트랜스폼의 업 방향을 히트 인포에 보면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자, 히트 인포의 노말이 뭐냐면, 히트 인포의 노말이 이 방향을 뜻해요. 맞는 부분에 면이 바라보는 방향 있죠? 이 방향을 뜻하는데, 자, 이 파편의 머리 방향을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파편의 머리 방향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업 방향으로. 파편의 머리 방향이 트랜스폼의 업이잖아요. 이걸로 맞춰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이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위치를 조금만 조정해 줄게요. 밑에서도 포지션도 그런 포지션이 약간 변동이 있는데, 여기서도 블렛 임팩트하고 트랜스폼, 히트 인포 상관없지만 히트 인포에 노멀 방향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파티클이 너무 땅에 박혀 있어서 조금만 올려줄게요. 방향으로 0.2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아마 참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고정이에요. 고정.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해보면 저 나무 같은 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파편이 방향으로 튈 거예요. 그죠? 앞방향으로 튀죠? 바라보는데 방향으로. 아까 이 노멀 방향을 빼놓으면 나무를 맞출 때 나무 위쪽으로 튄다고요. 파편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 나무의 면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튀게 돼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하는군요. 마우스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됐죠? 잠깐 쉬었다가 자, 다 되신 분들은 지금 뭘 해보냐면,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 자,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안 나요. 아직.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소리는 아까 파티클 시스템 연출한 거랑 똑같이 스톤 블렛 이펙트에 보면 밑에 오디오 소스가 있는데, 오디오 소스에 보면 얘가 지금 설정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이랑 동일하게 위에서 지금 이렇게 얻어왔잖아요. 오디오 소스를 얻어온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밑에서 스톱하고 플레이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블렛 임팩트의 겟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자, 해당 버튼이 눌려졌을 때 밑에 파티클도 연출되면서 이 밑에다가 사운드 스톱하고 플레이 해주면 동일하게 소리가 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자, 파티클 시스템처럼 오디오 소스도 필요하니까 먼저 오디오 소스 그래서 AS라는 이름을 넣어주고요. AS가 안되겠다. 키워드가 AS라는 C샵의 명령어가 있어서 AOS라고 할게요. 그래서 AOS는 블렛 임팩트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레고 블록 중에서 get 컴포넌트 해서 오디오 소스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자기 레고 블록 여기 AOS라는 데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밑에 쭉 내려서 AOS 먼저 사운드가 미리 재생되고 있는 거는 스톱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주면 동일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별건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찰지게 나죠? 네? 됐죠?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이런 게임류인데 그 전세계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총소리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저기서 빠빠빠빠 하니까 거기서 서로 만난 거예요. 한국 사람끼리 가서 막 서로 막 도와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 막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서로 막 인사하고 이렇게. 자, 파편까지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번에 할 거는 여기 프로젝트 창에 보면 아까 자, 워크샵 폴더 밑에 이펙트 안에 이번에는 드론이 죽었을 때 폭파 효과를 한번 해볼 거예요. 드론이 터졌을 때 지금 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드론을 딱 마치게 되면 드론이 그냥 사라지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폭파되게끔 구현을 할 건데 자, 네? 여기 스피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앞쪽에 꼽았는데 원래 났어요? 자, 이번에는 그 폭파 효과를 할 건데 그 SM 밑에 워크샵 밑에 이펙트 밑에 들어가 보면 아까 스톤 블렛 임팩트 있던데 그래서 두 번째 익스플로전이라고 있어요. 얘를 촬영장 쪽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자, 아까 총알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파편 효과처럼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효과예요. 지금 보이시죠?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도 역시 보면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오디오도 플레이 온 어웨이크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자, 폭파 이게 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코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동일하게 외부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위에처럼 외부에서 폭파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해야 되고요. 지금 이것처럼 연결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연결된 거에 파티클 시스템이랑 오디오 소스를 가져와야 되겠죠. 동일하게 가져오고 나서 동일하게 스톱 플레이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폭파 효과는 좀 다른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폭파 효과는 그냥 막 터지면 안 되잖아요. 파티클처럼 안 맞았는데 드론이 맞았을 경우만 여기서 해야 되겠죠. 여기서 폭파 효과는 여기서 구현을 해줘야 폭파가 되겠죠. 이쪽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구현한 거 참고해가지고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동일하게.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위에서 한 것처럼 외부에서 폭파 게임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스타트에서 폭파 효과에 관련된 그 녀석의 get 컴포넌트에서 파티클 시스템이랑 오디오 소스를 얻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구현을 해주고, 이 위에도 잡아줘야 돼요. 요거는 근데 필요 없어요. 얘는 폭파가 드론이 죽는다고 드론은 땅에 붙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멀을 맞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위치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얘는 히트 인포의 포인트가 아니라 어차피 그 캐릭터 중심에서 터지면 되니까 아까 트랜스폼의 포지션 해주시면 돼요. 그거만 조금 달라요. 아까 히트 인포에 포인트 한다는 거는 총알 파편이니까 한 오브젝트에서 여기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터져야 되는데, 폭파는 어떻게 해요? 내 위치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트 인포에 트랜스폼에 포지션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구현해야 된다. 왜냐면 드론일 때 총알을 맞아서 그게 맞은 대상이 드론일 때 터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에 안에서 스톱하고 플레이 하는 거를 여기서 구현해 주시면 돼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잘 안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네, 동일하게 컨닝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것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자, 외부에서 폭파 게임 오브젝트 연결해서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익스플로전이라고 할게요. 저는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게 메인 카메라에 대본을 보면 이제 지금 벼 있죠? 얘를 익스플로전을 연결을 시키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자, 이거는 아까 그 파편용이고 동일하게 파티클 시스템 하는데 익스플로전 PS라고 할게요. 파티클 시스템.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디오 소스 익스플로전 AUS라고 할게요. 동일한 이름으로 두 개를 선언해 주고요. 여기서 자, 익스플로전 파티클 시스템은 자,
위에서 익스플로전의 get 컴포넌트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 이렇게 하면 얻어올 수 있죠. 위에랑 똑같아요. 마찬가지 익스플로전 오디오는 익스플로전 get 컴포넌트에서 오디오 소스 이렇게 하면 받아올 수 있고요.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왔어요. 됐죠? 자, 하고 나서 자, 밑에서 자, 폭파 효과는 드론을 맞힐 때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총알을 쏠 때 하는 게 아니라 자, 히트 인포가 드론이면 그때 폭파 효과를 구현해 주면 되는데 자, 먼저 익스플로전 파티클 시스템을 일단 동일하게 스톱을 시키고요. 파티클 시스템 익스플로전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 시스템 스탑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파티클을 익스플로전 파티클 시스템을 플레이 해주게 되면 연출이 될 거고요. 밑에서 위에서 한 거랑 동일하게 사운드도 자, AUS 스탑 그다음에 익스플로전 AUS 플레이 해주면 자, 재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위에서 이제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익스플로전의 트랜스폼 포지션은 위치는 어디에요? 히트 인포에 아까는 히트 인포에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터진 드론의 중앙에서 터져야 되기 때문에 히트 인포에 트랜스폼에 이렇게 포지션 이렇게 넣어주면 드론의 정중앙에서 중앙 위치에서 폭파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여기 가끔 이렇게 별표 떠 있으면 저장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왜냐면 껐을 때 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별표 떠 있으면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플레이를 해보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크롬 한번 여시고요. 여기서 유니티 잠깐 떼고 전처리기라고 타이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치면 맨 상단에 플랫폼 의정 컴파일이라고 뭔가 하나 떠요. 이렇게 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밑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에 잠깐만. 밑에는 그냥 똑같네. 자, 첫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자, 플랫폼 매크로 정의라고 그게 뭐 이상한 문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해당 플랫폼을 우리가 유니티에서 파일에
빌드 세팅에서 여기 있죠. 다른 플랫폼으로 스위칭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자가 정의가 돼요. 이런 문자들이 실제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자, 샵하고 만약에 이게 유니티 언더바 에디터 이게 뭐냐면 에디터라면 이게 지금 유니티 에디터잖아요. 그죠? 에디터 상태예요. 에디터라면 요거를 찍어라. 유니티 에디터를 찍으라고. 끝날 때는 end if라는 걸로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 이 안에서 만약에 유니티 에디터 상황이면 빌드를 하게 되면 이게 찍히는 거고요. 밑에 좀 내려갈까요? 그러면 만약에 유니티 언더바 아이폰이라고 돼 있죠. 아이폰으로 빌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이게 실행돼요. 이게 아닐 경우는 이게 아예 그냥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유니티 언더바 스탠드 얼론 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윈도우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블럭이. 해서 우리는 지금 윈도우랑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해볼 거잖아요. 그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if하고 여기 스탠드 얼론 언더바 윈.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예요. 윈도우를 빌드했을 때 이걸로 돌게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주고 안드로이드일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자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샵 그래서 유니티 안드로이드라는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드로이드일 경우 저게 빌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해봐야 이해가 좀 빠르니까. 일단은 우리는 윈도우를 빌드 안하고 여기 지금 작업창에서 확인할 때 이게 지금 초갈이 발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스크립트 한번 열어볼게요. 코드가 좀 복잡하다. 자, 여셔서 자, 함수를 하나 기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능. 차라리 따로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업데이트해서 지금까지 한 거 있죠? 이 안에 거. 내용을 싹 긁어서 복사를 해서 업데이트 안에 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 하나를 만드는데 void 한칸 떼고 unity bi 에디터 기능이요? 네네네. 그 업데이트랑 같은 레이어예요. 보시면 잠깐만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지웠을 때 업데이트랑 같은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여기 업데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싹 긁어가지고요. 컨트롤 X 해서 유니티 에디터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업데이트가 이어지고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이렇게 다 구현되도록 컨트롤 X에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죠? 다 넣으셨나요?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다가 요 호출해 줘야 되잖아요. 유니티 에디터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아까랑 동일해요. 그냥 기능으로 뺀 거예요. 네. 얘를 이름이요? 예. 문제는 없는데 이게 습관이 항상 그 어떤 자료형에 대한 변수를 만들 때 항상 앞에 소문자를 제가 쓰라고 했죠. 해야 안 헷갈리게 코딩할 때.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첫 시작이 다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일단 뭐 동작은 되잖아요.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근데 이거는 습관을 소문자로 써놔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지금 아까랑 동일해요, 기능이. 동일한데, 자, 얘 유니티 에디터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복사를 해서 밑에 공간에 하나 더 컨트롤 V 하는데 얘 이름을 유니티 안드로이드로 바꿀게요. 안드로이드. 자, 다시요. 유니티 에디터의 그 기능을 블록 끝까지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다가 컨트롤 V에서 하나를 더 만드는데 복사된 이 이미지 그 기능 이름을 유니티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0.5초에 그냥 계속 총알은 발사돼야 돼요. 마우스 안 눌러도 되죠? 아까는 그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총알을 발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까 복사된 거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이쪽으로 만들고 유니티 안드로이드라는 기능을 하나 빼는데 얘는 아까 총알을 발사하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파이어 원 버튼을 눌렀을 때 파편이랑 드론을 체크했다면 밑에서는 그냥 0.5초에 한 번씩 일정 시간 체크하는 로직을 써서
파이어 타임이 지금 위에서 제가 0.5라고 시장을 지정했어요. 해놓고 파이어 타임이 0.5초가 지나면 무조건 안에가 실행되게끔 하면 0.5초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겠죠. 네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유니티 안드로이드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카드보드에는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방금은 테스트를 하는데 아까는 유니티 에디터로 호출했다면 잠깐 주석을 걸어놨고요. 지금은 유니티 안드로이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그냥 버튼 안 누르고 마우스만 가까이 대도 0.5초에 한 번씩 순간이 맞춰야 돼요. 자, 이거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시간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이어 타임을 0.2초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거네 파이어 타임을 0.2초.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좀 빠른 것 같다. 0.3초. 0.35로 쉬어보죠, 그냥. 0.35. 0.35. 됐죠? 자, 파이어 타임이 0.35가 낫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도 한번 밑에서 0.5초를 0.35로 바꿀게요. 자, 일정 시간을 0.35초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디요? 자, 사실 뭐 보면 제가 유니티 에디터 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도 만들고 복사해서 유니티 안드로이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면은 사실 이 코드가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 똑같은 로직이 계속 똑같이 중복돼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중복되는 기능들을 또 함수를 빼주는 게 좋아요. 기능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호출만 해주면 되고 여기서도 호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플레이하고 스톱하는 거 여기도 들어가는데 동일한 코드가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기능으로 빼서 기능만 호출해주면 중복 코드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어줘야 코드가 좀 간결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수정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만 수정했어. 얘를 안 건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버그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코드인데 한쪽만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해서 기능으로 빼게 되면 그쪽 기능 안에서 수정을 해주면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아까 배운 전처리기 그 위에 거 유니티 에디터를 한번 주석을 풀어줄게요. 자, 아까 구글에서 찾은 거 보면 최상단에 유니티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얘를 갖다가 일단 복사를 해서 그냥 타이핑 치셔도 돼요. 어떻게 쓰냐면
이 밑에서 샵하고 만약에 이게 유니티 에디터다. 이 스크립트를 해독하는 게, 이 대본을 해독하는 게 유니티 에디터라면 and if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밑에를 먼저 다 타이핑 쳐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유니티 보면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니티 안드로이드로 스위칭 플랫폼이 되어 있으면 이 코드를 해석하는 시점에서 이게 유니티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담긴 상황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 if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저장. 네, 이거 써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처리기를 이용하여 기능을 플랫폼에 따른 기능을 구별하여 실행하자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네, 조금 보세요. 요거 타이핑 그 대소문자 가리고 만약에 이게 오타 나잖아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타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글링에서 이 유니티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 카피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쓰는 게 안전하겠죠. 자, 이거는 유니티 에디터일 경우의 실행은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될 경우, 안드로이드일 경우의 실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여기 이 안에 if랑 and if 사이에 있는 거는 유니티 에디터일 경우에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실행될 때 이게 유니티 에디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행될 때는 제가 실행될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프린트. 잠시만요. 이게 스위치 플랫폼이 제가 현재 안드로이드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스위치 플랫폼이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로 되어 있어요? 혹시? 자, 그 파일에 빌드 세팅에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제가 어제 뭐 테스트 한다고 이쪽으로 바꿔놨는데 PC로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들 실행해 보면 그러면 그 마우스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행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좀 됐으면 그 상태에서 파일 누르시고 이제 빌드를 한번 해볼 건데 파일 누르고 빌드 세팅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빌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여기 add open since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씬 이렇게 등록이 될 거고요. 등록했어요. 이렇게 얘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add open since 눌러주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자동으로. 하나 등록됐죠? 그 다음에 플랫폼을 PC로 선택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선택하고 밑에 스위칭 플랫폼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지금 돼 있으니까 다 완료가 되면 이게 빌드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까지요. 이 상태까지 됐죠? 빌드 해보면 이렇게 딱 이 상태까지 자, 그 상태로 바꾸게 되면 다 됐어요? 혹시 다? 아직 안 됐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스위칭 플랫폼 해놓고 안드로이드로 플레이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총알이 0.5초마다 나가는데 마우스 클릭까지 못되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니티 에디터는 맞잖아요. 지금 유니티 에디터는 맞아서 이것도 실행되는 거고 스위칭 플랫폼을 해서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안드로이드까지 실행된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된 거예요. 자, 빌드를 해볼 건데, 자, 파일에 빌드 세팅. 지금 현재 여기 창 열려 있죠? 자, 밑에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야 되겠죠? 플레이어 세팅 들어가서 안드로이드일 경우에 스마트폰을 올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패키지 네임 항상 확인해야 돼요. 아더 세팅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거 제가 한번 어제 뭐 해본다고 잠깐 넣어놨는데, 패키지 네임에 자 컴 다음에 본인 이니셜, 그 다음에 타이틀 이름, 저는 VR 타워라고만 이름 줬어요. 본인 이니셜, 그 다음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아무거나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됐죠? 뭐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더 바꿔줘야 되는 게, 미니멈 API 레벨이 지금 4점대로 있는데 이거 7점대로, VR 이상은 전부 다 7점대로 해줘야 돼요. VR, AR은 7.0 이상으로 해줘야 돼서 7.0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빌드하면 될까요? 그냥 빌드해도 돼요. 되는데 우리는 VR 빌드 할 거잖아요. 그냥 빌드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이 화면대로 게임이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0.5초대로 이렇게 나갈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VR이 아니라면 아까 총알 쏘는 게 터치 이벤트가 이렇게 동일하게 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카메라가 고정돼서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렇죠? 키보드랑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VR을 쓰고 할 거기 때문에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XR 세팅,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 Virtual Reality Supported를 클릭. 그냥 하단에 더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에 카드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카드보드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VR set supported 이렇게 체크하고 밑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카드보드 선택. 참고로 이게 PC로 선택되어 있으면 이 창이 안 나와요. PC 관련된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선택했을 때 선택되는 부분만 이게 알아서 필터링 돼서 나와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스위칭 플랫폼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 됐어요. 하고 나서 빌드, 여기서 하단에 빌드 있죠? 빌드 이렇게 눌러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 자,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이름을 저는 뭐라 하지? VR 타워.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VR 타워 라고 해두고 저장해서 빌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담는 방법은 다 아시죠? 케이블 있는 분들은 케이블로 하시고, 저는 카톡으로 연결하시면 카톡, 그 다음에 메일로 하실 분들은 메일로 해서 본인 카드보드에다가 연결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